간다. 으쌰. 이번에 새나개가 찾아간 곳은 광주. 자, 잡았다. 아이, 잡았다. 아이, 잘해. 잡았다. 아, 네. 자, 레오 터치. 손 뒤로. 치, 이쪽 손. 알지? 하이파이브. 앉으세요. 기다려. 레오 기다려. 안 돼. 기다려. 먹어. 잘했어. 활발하고 똑똑한 오늘의 주인공 레오를 소개합니다. 레오는 태어났을 때 한 3개월 정도부터 저희랑 같이 살아서 지금 13살이고요. 네? 13살요? 사람 나이로 치면 무려 80이 넘는 나이인데요. 나이에 비해서 활발한 스타일이고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먹성이 엄청 강해요. 밖에 나가면 뛰어다니는 걸 엄청 잘해요. 거의 100m를 그냥 몇 초 만에 뛰어가는 만큼 저희가 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마스코트로 살아온 레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하게 가족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큰아이가 아마 그때 중2 사춘기 때 아주 심하게 사춘기를 좀 겪은 애인데 강아지를 한 마리를 사주면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강아지 케어도 잘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핑계를 댄 거죠. 내가 사춘기라는 핑계로 혹시나 믿져야 본전 이런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엄마가 그날 바로 같이 가서 그러면 강아지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레오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행복했죠. 저한테 막내 동생이 하나 더 생겼다는 마음에 집에도 진짜 빨리 들어오고 되게 저희 집안에 큰 변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요만했는데 너무 이쁘고 말도 잘 듣고 사랑스러웠죠. 그렇다면 레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레오 뽀뽀. 아유 레오 입냄새. 치과하러 갈까 레오? 치과 할까요? 노견인 레오에게는 치아 관리는 필수. 레오 일로 와봐. 아이고 잘해 레오 잘. 레오야 너 입냄새가 너무 심해. 이리 올라오세요 레오. 야, 자 양치기 합시다 양치기. 싫어 안 돼. 근데 해야 돼. 안 돼요. 이가 썩어요. 안 돼요. 이가 썩어요. 미안해.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지. 레오야 너 이래도 해야 돼. 양치하자. 이빨 다 썩었어 이거 양치할까? 지금. 자, 하기 싫었어요. 이빨 썩어서 안 돼요. 싫어. 싫어도 해야 돼. 갑시다. 하지만 양치할 때마다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레오. 더 하나네. 어우 됐네. 아유 야 이렇게 좋은데. 아이고 입냄새. 아유 레오요. 봐, 얘 양치를 안 해서. 아유 이게 뭐야? 너무 좋다. 이빨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입질이 워낙 심하니까 양치를 못 해요. 진짜. 그래서 껌으로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한눈에 봐도 치아 상태는 심각해 보이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뭘 어떡해. 어떡해. 누나 손 닿는다. 결국 보호자를 물어버린 레오. 양치할 때 제일 싫어해요. 지금은 아마 이빨 근처도 못 갈 것 같은데. 아, 레오야. 진짜 아프다. 누가 그랬어, 레오. 간식 먹을까요, 간식? 이런 상황에서는 간식을 줘도 안 먹어. 왜요? 화났어요. 레오 화났어. 간식이고 뭐고 없어, 이제. 간식? 응. 레오 간식. 그래, 그만 하지 말자. 레오 앉아. 레오 앉아. 레오의 고집에 보호자는 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레오 앉아. 잘했어. 이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러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못 먹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건 포기가 안 돼요.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싫은가 봐. 심지어 간단한 빗질조차 강력하게 거부하는데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보호자의 손길에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레오. 문제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물고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은 갈수록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입질하는 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전혀. 원인이 뭐 딱히 큰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로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원인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날 오후 산책 가자. 아파 근데. 됐어. 너무 좋고. 됐어. 레오의 산책 시간입니다. 아니 미안해. 이거 채우고 나가자. 나가지. 이 녀석아. 너 혼자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하네스 하나 채우기도 쉽지가 않네요. 엄마, 이것만 금방. 싫어? 혼날래? 하지 마. 도통 레오를 이해할 수 없는 보호자. 그런데 이때 알았어. 야! 너 여기서 오줌 싸면 어떡해! 야! 알았어. 산책 나갈 때만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하네스를 그래서 빨리 채우는 게 관건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상황. 결국 강제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오야, 산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손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싫어. 너무 싫어. 그만해. 그만, 나 아프잖아. 어떻게든 보호자의 손길을 막아보려는 레오. 어휴, 정말 살벌하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채우는 것만. 알겠어. 이제 여기서 그거 꽂으시면 되고. 미안해. 이게 꼬였어 지금. 이렇게 꽂아주세요.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됐어. 미안해. 가자. 미안. 고생했어. 미안해. 힘들어. 야, 이 말썽쟁이야. 산책은 이제야 시작인데 나가. 보호자는 벌써 지쳐버렸습니다. 내릴 거야? 막상 산책을 시작하니 기분 좋아 보이는 레오. 강아지. 하지만 평화도 잠시. 이게 본 거 같아요 지금. 안돼. 알았어. 산책 중인 다른 반려견을 보자 레오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야, 레오야. 레오를 바로 안아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 하지만
알았어. 다른 강아지를 보면 항상 이래요, 항상. 근데 이렇게 지금 목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데 목줄을 만약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이면 가서 물어요. 무는 경우도 덜어 있고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래요. 자기 성질 풀릴 때까지. 미안해. 귀여워. 귀여워. 친구잖아, 친구야, 친구. 친구잖아. 안 돼. 야. 안 돼. 알았어, 좀만. 도통 진정하지 못하는 레오. 잠깐만. 알았어. 진짜. 미안해. 야. 좋다는데 왜 그래, 너는. 괜찮아. 가자, 레오. 이제 산책하자. 잘했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래요. 산책하고 한 번 하려고 하면. 한바탕 난리를 겪고 결국 보호자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근처에 누가 없으니 금세 안정을 찾은 레오. 아유,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일단 데리고 외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하고, 산책 외에는 요즘에는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애견 동반 여행, 애견 동반 카페, 식당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희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거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게 저희한테는 희망이고 행복인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레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산책 한 번에 보호자는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레오 고생했어. 힘들다. 또 시작이네, 이 새끼. 미안해. 어디가 아팠구나. 다 했네, 우리 애기 다 했네. 레오야, 너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을까? 큰일 났네. 그런데 난관이 또 있습니다. 금방 하자, 금방. 발만. 발이 너무 더러워, 지금. 시작됐어요. 무서워. 야, 근데 닦아야 돼. 닦으면 이발로. 간단한 발 닦기조차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 레오. 하잖아. 착해. 착해. 그냥 수건이잖아. 그냥 수건이야, 수건. 잘한다. 그냥 수건. 근데 이렇게 물릴 거 각오하고 굳이 이렇게 닦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일단 그래도 더럽기도 하고. 애들이 이렇게 씻어놓고 제대로 안 말려주면 발에 막 습기 차서 곰팡이 핀다고 늘 많이 그래서 싫어해도 최대한 해주려고는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자. 아야야야, 옷 나. 다 했네. 이제 늦어버린 건 아닌지 보호자는 걱정스럽죠. 저는 레오를 끝까지 포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데리고 온 거잖아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는 무조건 레오를 제가 보듬고 살고 싶거든요. 특히 저희가 여행 같은 거 갈 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할 때 레오도 옆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런 거 말고는 진짜 바라는 거 없어요. 그거 말고는. 좀만. 특정 상황에서 무섭게 돌변하는 두 얼굴의 어르신 레오. 과연 녀석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레오를 위한 새나개가 준비한 특별한 솔루션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니야, 아유 너 나오면 어떡하니? 레오야 들어와야지. 들어가자. 아이고 많이 짖는구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레오야, 환영해 주는 거 맞지? 그치? 인사 좀 해. 제가 서 있으면 더 짖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좀 앉아볼까요? 좀 좋아하면서도 불안해하네.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좀 관심을 가지면서도 불안한 감이 좀 있어요. 레오야, 긴장감 해소에는 간식이 최고죠. 앉아. 옳지.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영상 좀 보면서 레오의 정확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활달하고 영리한 레오. 놀이에도 아주 적극적인데요. 레오 지금 나이가 13살이에요. 13살. 오, 사실 13살이면 이제 완전 노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러세요. 동안이 나 나이에 비해서 엄청 활발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강해 보여요. 네. 성격도 되게 활발해 보이고.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아니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무서운 공격성을 보이는 레오. 특히 양치 시간은 아주 살벌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자, 우리가 좀 이제 질문들 하나씩 좀 한번 해봤죠. 레오 언제부터 이렇게 양치하는 거 싫어했어요? 5살? 4살, 5살? 처음에는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싫다고 뿌리치는 정도였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물고 입질을 하고 이렇게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레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진짜 저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뭔가 짐작이 가는 게 없어서 좀 그게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해요. 우리가 레오 입장이 돼보면 돼요. 레오 입장이 한번 돼볼게요. 강아지들은 이빨을 왜 닦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빨을 왜 닦아야 되는지 모르고 내 입 안에 뭐가 막 들어오고 이러는 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싫다라고 표현을 하죠. 싫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린 어떻게 해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레오가 으르렁 한다. 하지마! 이래놓고 억지로 하려고 하죠. 억지로 하죠. 나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프거나 되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족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억지로 계속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심해져요. 내가 분명히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놈 새끼 하면서 꽉 잡고 더 하죠. 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예전엔 참다가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다음번부터는 바로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레오의 치아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치아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저기 지금 잇몸에 염증이 벌써 다 올라왔어요. 사실 사람들은 이빨이 썩죠. 네. 근데 강아지들은 이빨 거의 안 썩어요. 왜 그럴까요? 왜지? 모르겠어요. 단 걸 많이 안 먹어서요. 충치균들은 단 걸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빨 자체 모양 자체가 네. 썩기 좋게 생긴 이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빨이 평평하죠. 네. 그럼 단 거 같은 거 먹으면 이제 막 뭐 어금니 같은데 이빨 위에 이렇게 막 쌓여 있다가 충치균들이 그걸 먹고 증식하면서 이빨을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강아지들은 단 것도 안 먹고 치아 자체가 이렇게 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잘 안 썩어요. 대신에 뭐가 많이 생기냐면 치석. 구강 환경상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막 이렇게 양치를 하고 이러지 않고 그리고 안쪽도 잘 닦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저렇게 치석이 잘 생길 수 있고 치석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 이빨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치석이 생기면서 잇몸을 계속 네. 파고 올라가요. 얘가 까맣죠. 네. 근데 까만 게 문제인 것보다 더 문제는 그 까만 거 위에 잇몸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저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네. 저 잇몸과 이빨 사이로 계속 치석이 치고 올라가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저 상황에서 네. 안쪽은 더 심할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저 상태에서 양치는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이빨이 저렇게 치아가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쟤 아플걸요? 그래서 양치할 때 더 싫어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치석이라는 거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없어지지 않아요. 유일하게 없애는 방법은 스케일링. 아무리 우리가 양치질로 이렇게 해도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저렇게 좀 심각한 상태에서는 스케일링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치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스케일링 근데 좀 걱정되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마취가 강아지한테 그렇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저는 어디선가 그렇게 들었어요. 어디선가.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취라는 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위험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막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너무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에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네. 전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막 거짓말로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들은 저걸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소통이 안 됐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13살에 그동안 보호자들과 안 좋은 네, 맞아요. 감정이 특히 이런 거 할 때는 안 좋은 감정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레오 어떻게 할 거냐면 네. 객검 같은 거를 주되 조금 더 효과를 줄 수 있게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양치를 싫어하는 레오를 위해 설쌤이 준비한 특별한 솔루션. 우리는 사람이고 레오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오한테 너 이거 싫어도 참아야 돼.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검을 양치처럼 조금 더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일부러 이렇게 구멍이 좀 많은 객검을 준비해 왔고 먹으면 이빨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치태를 좀 긁어내주겠죠?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여기다가 아까 제가 치약 얘기를 했잖아요. 치아를 조금 묻혀서. 네, 치약을 묻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싫은 거 하면 엄청 싫어할 거예요. 치약 이거 먹어보실래요? 좀만. 어, 먹어도 되나요? 아, 먹어도 되는 겁니다. 괜찮죠? 보호자님 어떤가요? 약간 닭고기 맛이랑 그쵸? 약간 그런 맛이 날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객검에다가 이렇게 펴바르고 그러면 이제 이빨이 이 안에 들어갈 때마다 치약이 잇몸이랑 이빨에 묻겠죠? 구멍 사이사이 치약이 묻을 수 있게 꼼꼼히 발라줍니다. 옳지. 오, 잘 먹네요. 이렇게 되면 씹으면서 치태도 긁어 올려주는데 네, 이빨이나 이런데 치약도 묻히게 되는 거예요. 먹는다 그래도. 그리고 객검이 가끔은 양치보다 좋은 효과를 내는 거는 어디냐면 안쪽이에요. 객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씹게 되면 치약도 묻혀주고 치태도 조금 긁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양치라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아이고. 하지만 레오에게는 양치뿐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싫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싫지. 싫어 싫어. 이게 문제예요. 저 레오가 으르렁했죠? 네. 으르렁할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무서운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레오는 으르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으르렁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쵸? 그러면 하지마 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하기 싫어? 싸우기 싫으니까 하지마. 근데 거기서 얘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억지로 더해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이제 싸우는. 그렇죠. 목욕할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얌전한 듯 보이지만 오 잘했어 레오. 아유 잘했어. 금세 공격성을 드러내는 레오. 봐봐, 물린다니까. 미안. 목욕은 얼마나 시켜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아, 얘 노이로제 걸릴만 하네. 빗질은 얼마나 하려고 해요? 빗질도 목욕할 때마다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너무 싫어하니까, 물리니까 항상. 도전은 한다만 실패해요. 강아지들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게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왜냐면 예측 가능하거든요. 아, 지금 하는 기본 관리들이 우리 그쵸?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 그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틀 전부터 짜증나요. 맞아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근데 이걸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얘가 그걸 이제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또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왜 5년 전에 조금 덜 했는데 한 5살 되면서 네. 더 심해졌냐면 5년 동안 참았구나.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참다가 으르렁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내가 꾹꾹 참았는데 이거 너무 하기 싫으니까 더 이상 안 해. 나 싸우기 싫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 했는데 우린 더 해요. 그러면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으르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앞으로 땡겨와요. 어차피 소통이 안 될 거. 처음부터 내가 참아봤자 내 손해예요. 근데 오히려 그래 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죠? 빗질 오늘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빗질을 하다가 하는 거예요. 싫다라는 표현. 저는 으르렁보다 더 전에 얘가 좀 나 좀 싫은데 하면 딱 그냥 거기서 끝내요. 오케이 쉬다 하거나 내일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참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왜냐면 얘는 싫긴 싫은데 이 행위를 하는 대상이 나랑 소통이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레오는 보호자의 손길 자체를 피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옳지. 여기도 있죠. 포기. 지금 레오가 5년 동안 좀 참다가 그 5년 동안 쌓인 게 이제 노이로제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스킨십 하려고 하거나 잡으려고만 하면 피하죠. 피하는 거야. 레오의 가장 큰 문제. 길에서 다른 반려견을 만났을 때면 지나치게 흥분하곤 했는데요. 아이고 강아지 보면 아주 흥분하네. 친구잖아. 안 돼. 야. 안 돼. 친구잖아, 친구. 알았어. 좀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걔들끼리 친구 아니에요. 저거 똑같이 얘기해 볼까요? 엄마가 갑자기 우리 보호자님 손 잡고 모르는 여자한테 가서 친구!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걸 매일 하면. 어렸을 적부터 나는 다른 강아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보호자가 자꾸 친구 하면서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레오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싫은데. 싫은데 우리 보호자들은 내 말 안 들어줘. 아까랑 똑같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렸을 땐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싫으면 뭘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무기를 들고 보호자님한테 다가와요. 그럼 보호자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죠. 원래 강아지들도 그래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도망을 못 가죠. 뭐 때문에? 네. 이거 목줄 때문에. 그래요. 네. 나는 처음에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격해야죠. 공격하죠. 얘도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해결돼요. 공격을 해봤더니 어이구 하면서 우리도 안고 멀리 가거나
상대방도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제 거의 한 13년 동안 내가 싫은 애들이 있으면 먼저 반응하면 돼. 먼저 공격하면 돼. 그러니까 학습이 돼버리는 거죠. 극도로 흥분하는 레오의 모습에 보호자는 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 레오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평소 때 레오 같아요? 아니요, 무서워요. 저럴 때 보면 저희 집 강아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실제로 그래요. 신경 반응 자체가 생각하는 뇌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앉는 것보단 데리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 상황에서 뭐 줄을 당긴다거나 뭐 안 돼, 앉아, 기다려 막 이런 거 시키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돼요. 지금 저 상황에서. 네.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싫어하는 감정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밖에 없어요. 네. 보호자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너가 제 싫은 거 알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거 먹고 레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 교정을 시도하는 게 포인트.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시작해 볼까요? 아까 보니까 싫어하는 거 할 때 주로 잡는 사람이 맞아. 우리 따님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입 양치할 때도 이렇게 네, 잡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니까 우리 따님이 잡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할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한번 이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 어머님이 불러서 한번 안아보세요. 네. 레오야, 레오 산책 가자. 산책 가야지. 어우, 야, 우리 예뻐. 우차. 엄마 품은 당연히 전혀 문제 없네요. 오케이. 전혀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네요. 내려놓고 우리 누나 보호자가 한번 안아보세요. 가자. 아하, 진짜 완전 반응이 완전히 다르네요. 레오야.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레오야. 그렇죠? 네. 이거를 한번 조금 바꿔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벽면에 붙을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엔 공간을 조금 만들어 줄 거예요. 예. 레오? 이걸 여길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응.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무섭지 저것도 않게. 살짝 무서워하는 것 같긴 해. 무섭지 않게. 네. 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붙을 거예요. 아, 네. 벽면 쪽으로 조금씩 더 붙을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는 오면은 못 먹게 할 거예요. 레오? 옳지. 레오? 레오? 옳지. 자, 더 붙을 거예요. 붙었는데도 잘한다. 그럼 우리 이제 기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더 터널을 만들 거예요. 옳지. 설쌤의 지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널을 통과하는 레오. 그렇지. 먹어. 제가 일부러 이제 지금 점점 낮춰요. 그래서 제 몸과 부딪히는 게 우리의 몸과 뭔가 스킨십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경 반응적으로 무뎌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되게 예민하고 살짝만 터치가 가도 싫고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손을 제가 이렇게 돼요. 아직 너무 싫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자연스럽게 재밌게 놀면서 가는 거예요. 놀면서. 이런 자극 뒤에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이 자극은 좋은 경험으로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실까요? 따님이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는 보호자가 시도해 봅니다. 네, 여기로. 옳지. 다시 나와봐. 간식 어딨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유, 맛있어. 조금 더 붙고 이제 점점 한 번 할 때마다 더 붙어도 되겠어요. 네. 손을 지나갈 때 네. 손을 이렇게 쓱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졌던 것처럼 네. 여기. 그렇죠. 네, 좋아요. 훈련을 거부하진 않지만 후다닥 나와버리는 레오. 무서워하죠? 바로 나와버리네. 네, 제가 여기다 놔줄게요. 제가 여기다 놔줄게요. 자, 레오. 지금 손이 좀 불편한가 봐. 네, 불편한 거예요. 조금 더 내려. 여기 있다. 자, 쌤 주시. 저기 있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처음보다 좋아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레오, 여기 선생님 간식 주셨네. 자. 여기. 나 안 만질게. 여기. 자, 여기 들어가야지. 옳지. 아직은 보호자와의 터치가 불편한 모양이네요. 자, 옳지. 여기로. 가면 기다려보세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여기 막을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용기 내서 하는 거. 너무 우리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더 흥분할 수 있거든요. 한번 기다려봐 주세요. 조금 더 하나 가깝게. 조금 더 하나 가깝게. 과연 레오는 머뭇거리긴 했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옳지. 오, 잘했어요. 네, 아주 좋아요. 잘했어. 자, 레오. 와, 레오 잘한다. 그렇지.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지금 첫 번째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아,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5분 정도만. 그리고 계속해서 손 이제 감각이 있을 때마다 내가 스킨십을 당할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버킷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따님이 많이 하셔야 돼요. 레오 앉아. 레오 앉아. 기다려. 간식을 놓을 거예요. 옳지. 스킨십을 시도한 뒤 성공하면 바로 간식 보상.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얘 입장에서는 이제 스킨십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이거 할 거야. 앉아, 앉아. 이거 기다려. 앉아, 기다려. 옳지, 먹어. 가슴을 이렇게 손 등으로 해보세요. 손 바닥보다 손 등으로 살짝만 해주세요. 앉아. 옳지. 기다려. 먹어. 그렇죠. 네. 이쪽으로 앉아. 옳지. 왜 이렇게 가까워? 기다려. 먹어. 지금 미세하게 스킨십이 왔는데 일어나긴 했지만 뒤로 안 빠졌어요.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네네. 앉아. 일로 앉아. 이때 레오가 보호자의 스킨십을 피해버리는데요. 스킨십을 했는데 얘가 피해서 우리가 스킨십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식을 회수해야죠. 안 된다는 거. 너가 그렇게 도망갔으면 너가 원하는 거 못 얻어. 근데 이렇게 하면 얻어. 이걸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레오 이거 간식. 기다려. 먹어. 그렇죠. 네, 좋아요. 앉아.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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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옳지.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옳지. 먹어. 그렇죠.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서 만지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잠깐 쉬는 시간. 보호자가 살며시 레오를 쓰다듬어 보는데요. 옳지. 잘했어요. 옳지. 잘했어. 안정이 됐어. 잘했어. 어떡해. 벌써 드러나는 솔루션의 효과. 신기하죠? 하지만 진짜 난관은 바로 산책 때였죠. 안 돼. 알았어. 좀만. 과연 레오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애들이 막 짖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안고 한번 한번 가볼게요. 또 강아지가 있네. 좀 싫어. 그쵸. 역시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레오. 저희가 이제 산책 교육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건데 줄 잡는 것부터 잡아볼 거예요. 네. 왼손 끝에 오른손 잡으시죠? 네. 왼손 끝에 줄을 잡고요. 오른손이 줄 중앙을 잡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어 있을 거예요. 줄이 길어지는 건 괜찮아요. 줄이 길어지는 건 괜찮지만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하냐? 다리가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로 가고 싶으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팔을 움직여요. 다리는 가만히 있는데 팔을 끌어요. 그게 아니라 저 보세요. 팔을 가만히 붙어 있을 거예요. 이동할 때 다리가 움직여요. 다리가 저 팔 하나도 안 움직이죠? 네. 얘가 가기 싫다고 해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다리로 그냥 끌고 와야 돼요. 네. 내 체중을 다 느껴야지 얘가 따라와요. 자꾸 팔로 그 자리에서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 기다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선은 벗어나야 돼요. 한번 이제 도우미
우리 헬퍼독 한번 나와볼까요? 오늘의 헬퍼도 이슬이를 소개합니다. 가자. 먼저 시범을 보이는 설쌤. 저는 제 길로만 가요. 가자. 몇 번만 더 반복해볼게요. 다른 반려견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자. 몇 번 반복하다 보니 흥분하지 않고 제법 잘 따라오는데요. 옳지. 어차피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얘가 강아지를 좋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레오가 어디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는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네. 그냥 내 갈 길을 갔을 때 따라오는 게 보였죠? 네. 그게 다른 강아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다른 막 앉아 기다려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 지금은 그냥 피하고 지나가고 지저대도요? 네, 지저대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90도로 피하든 180도로 피하든 정 안 되면 그냥 쑥 지나가든 이게 먼저 돼야지만 나중에 앉아 기다려도 되고 다른 강아지 봤을 때 보호자 쳐다봤을 때 칭찬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 리더십이 하나도 없고 줄로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런 거 가르쳐봤자 안 돼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가자. 헬퍼독과 마주보는 상황. 가자. 약간 줄의 텐션이 느껴지면 바로 뒤로 따라와요. 거리도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지. 줄의 텐션이 그 방향대로 우리가 방향을 바꾼다거나 했을 때 그쪽으로 스무스하게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막 이러는 거는 아까 롤러코스터 탔을 때 옆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자. 가자. 레오가 흥분하면 즉시 방향을 바꿔 리드하는 게 포인트.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시도합니다. 네. 가자 하면서 하세요. 나중에는 그 신호도 들을 수도 있어요. 가자 하고 180도 턴 하시는 거예요. 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다리로 그냥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네. 팔은 그대로 있고. 그렇죠. 네. 조금 더 길게 가볼게요. 가자. 그렇죠. 힘 주지도 않았는데. 그죠? 별거 안 했는데 자기 그냥 막 죽는다고 소리 들. 아이고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정말 쫄리잖아요? 그러면 쟤네들 혀도 색깔도 변해요. 이번에는 헬퍼독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는데요. 다른 개만 만나면 보호자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했던 레오. 레오야. 이번에는 과연? 좋아요. 가자. 네, 좋아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나아요. 가자. 그렇죠. 네, 좋아요. 잘하시는데요? 보호자의 지시에 맞춰 더 이상 짖지 않고 따라가는 레오. 보호자의 태도만 바뀌었는데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레오의 가능성을 봐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계속 교육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같이 여행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중에는 강아지들도 있는 카페에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레오하고 더 긴 세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후 레온의 가족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는데요. 레오와 함께 배운 훈련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보호자. 기다려. 먹어. 옳지 먹어. 레오도 제법 보호자의 손길에 익숙해진 것 같죠? 아이 잘했어요. 언젠가 레오와 함께 행복한 가족여행을 떠날 그날까지 새나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맹고! 바이바이! You got a friend in me. You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st 애들이 엄마, 저는 그게 너무 듣고 싶어. 제일 궁금한 게 행복하냐? 이게 제일 궁금해.